안녕, 토요미스터리 디바 메이야.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남북전쟁 때 사망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날이 있어.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로 보면 돼. 이날은 미국에서 진짜 큰 공휴일이거든? 그래서 파티나 다양한 기념 행사가 그 전주 금요일부터 열릴 정도야. 미국 오비스포 카운티에 살던 크리스틴 스마트도 메모리얼 데이 기념 파티에 초대를 받게 돼. 크리스틴은 가족이 되게 화목한 편이었어.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고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는 되게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었지. 근데 이제 막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집 떠나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1996년 5월 24일 금요일, 크리스틴이 성인이 되고 파티에 처음 가는 거라서 엄청 기대했다고 해. 친구 마르가리타랑 홈 파티에 가서 막 술도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생각에 이 파티 자리만 그런 것 같아. 분명히 오늘 다른 곳에서도 파티 열린다고 들었거든. 성인 되고 이거 처음 가는 건데 이렇게 시간 보내긴 아깝잖아. 그래서 크리스티는 친구 마르가리타한테 우리 다른 파티 가자고 막 꼬셨지. 근데 친구는 좀 귀찮은 거야.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결국 크리스틴 혼자서 다른 파티장을 찾아갔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녀는 1996년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을 끝으로 사라지고 말아. 이틀 후인 27일 크리스틴의 엄마는 캠퍼스 경찰한테 전화를 받게 되는데 딸이 주말 내내 보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면서 혹시 함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엄마는 좀 당황했어. 사실 크리스틴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찾으려고 급하게 학교를 향했지. 사실 크리스틴의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친구들이었어. 실종 당일인 25일 아침에 마르가리타는 크리스틴이 밤새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방에 지갑, 돈, 신분증까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마르가리타는 순간 크리스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었대. 그래서 다른 친구들 불러서 다 같이 찾아보자 라면서 친구를 찾아 나섰지. 그리고 동시에 캠퍼스 경찰에게 신고도 했고. 근데 친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찰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야. 크리스틴이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그냥 더 놀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런 거면 소지품을 왜 두고 가? 파티 간 거면 적어도 지갑 정도는 챙겼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을 그냥 아예 다 무시해버렸던 거야. 그러다가 주말이 지나서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본 거고.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이 몇 번이나 실종 수사를 바로 시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4일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돼. 이것만 들었는데도 너무 답답하지?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에 가장 속이 타는 건 가족들이었어.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오비스포 카운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해. 터널부터 다리 아래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 그렇게 수색하면서 딸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신이라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 진짜 이런 기도했던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어.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있어. 모든 정황 증거가 가리키는 딱 한 명. 그는 바로 폴 폴로레스.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둘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 24일 밤 마르가리타랑 헤어진 크리스틴은 다른 파티장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빨리 취했다고 해.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파티장 옆 잔디밭에 쓰러졌는데 그녀의 친구 셰릴과 팀이 그 모습을 보게 돼. 부축해서 기숙사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폴이 뒤에서 튀어나오더니 자기가 크리스틴 도와주겠다고 그녀의 몸에 팔을 두르더래. 그때가 한 새벽 2시쯤이었거든? 사실 팀은 기숙사 생활을 안 해서 더 멀리 갔어야 됐었어.
그러니까 결국 방향이 같았던 셰릴과 폴, 이 두 사람이 크리스틴을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거지. 그렇게 세 사람은 기숙사 근처에 도착했는데 폴이 자기 방이 크리스틴 바로 옆쪽이라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혼자서 데려다 줄 테니까 셰릴은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기숙사까지는 한 40m? 그러니까 그냥 바로 코앞인 거야. 거의 다 왔으니까 셰릴도 문제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맙다, 잘 부탁한다 하고 먼저 들어가게 돼. 자, 사건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크리스틴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폴이잖아. 그래서 경찰이 그를 의심했던 거야. 참고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때 셰릴 떠나고 둘만 남았을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기는 크리스틴 데려다주고 곧장 방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이후 크리스틴을 본 적이 없잖아. 이게 너무 수상한 거지. 근데 폴의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야. 크리스틴이 실종된 다음 날 눈에 멍이 들어있더래. 게다가 손이랑 막 무릎에 상처가 있기도 했었었고. 경찰이 그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농구하다가 다친 거래.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사실 확인 위해서 같이 농구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농구 시작하기도 전에 올 때부터 이미 상처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 완전 의심스럽지? 아니 별 상처 아니면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폴은 평소 행실도 되게 안 좋았었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막 성추행했다고 해. 실제로 폴은 크리스틴이 실종되기 5개월 전에 한 여학생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전적까지 있었어. 친구들은 폴이 크리스틴을 성폭행하려다가 혹은 성폭행 후에 살해했을 거라고 추측했어. 그러니까 폴의 방을 꼭 조사해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그렇게 폴 기숙사 수색이 시작돼. 근데 이미 크리스틴이 실종된 지 16일이 지났을 때야. 그때는 이미 방 다 빼고 그 방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였었고 결국 존재했을 그 모든 증거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 경찰은 뒤늦게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방을 확인했는데 이때 4마리 중 3마리가 폴의 침대에서 반응을 보였던 거야. 그럼 적어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확실하잖아. 하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수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더라고. 난 진짜로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범인 잡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어쨌든 크리스틴의 실종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었고 그 사이에 또 5개월이나 흐르고 말아.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증거를 찾게 되는데 1996년 10월 메리라는 동네 주민이 가족들하고 차고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었어. 근데 타이어 옆에 반짝이는 게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까 웬 귀걸이야.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 디자인에다가 뒤쪽에는 얼룩 같은 지문도 남아있었지. 근데 이게 분명히 자기 귀걸이는 아니었거든? 근데도 이상하게 이게 눈에 익더라고. 순간 그 메리의 머릿속을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어. 바로 며칠 전에 실종자 전단지에서 봤던 한 여성. 그녀가 하고 있던 귀걸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건 바로 크리스틴의 실종 전단지였지. 메리는 이게 그녀의 귀걸이임을 직감했고 중요한 증거물로 경찰한테 넘기게 돼. 왜냐면 뒤에 그 지문까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또 벌어지는데 와, 진짜 놀라지 마라. 이 귀걸이를 잃어버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경찰이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못할 동안 오히려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졌어. 크리스틴의 귀걸이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었거든. 이때 주민들이 주목한 건 귀걸이 그 자체보다는 그걸 찾아낸 장소. 알고 보니까 메리가 살던 그 집 주인이 폴의 어머니였더라고.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실종됐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사건 이후 얼마 안 돼서 메리가 이사를 온 거야. 거기에 완전 대박 증언이 한 개 더 나오는데 그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 폴 가족 전부가
뒷마당에 나와서 막 바닥에 콘크리트 제거했다가 거기에 흙 다시 채웠다가 뭐 이것저것 작업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몇 주 동안 이어졌었고. 그래서 똑똑히 기억한다는 거지. 크리스틴이 실종된 몇 주간 그 집 뒷마당에서 이루어졌던 공사. 과연 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폴 가족에 대한 의심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경찰들이 마침내 그 집을 수색하게 돼. 근데 이미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9개월이나 지났어. 그리고 메리 가족이 이사 오기도 했었었고. 집안과 뒷마당을 전부 수색했지만 당연히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어. 너무 늦었던 거지. 경찰이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니까 답답해진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1997년 폴을 고소하게 돼. 크리스틴 실종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지. 이때 폴은 묵비권을 행사했어. 자기 이름 빼고는 뭐 아무 말도 말을 안 해. 결국 제대로 된 진행 한번 못 해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은 취하돼. 근데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폴이랑 그 가족들이 오히려 크리스틴 부모가 자기네 괴롭힌다면서 고소하더라. 진짜 뻔뻔한 거지. 딸이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시간은 15년이나 흘러버려. 그렇게 2011년 이 사건에 새로운 변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오비스포 카운티의 새로운 경감 이완 파킨슨이 취임하게 되거든. 이완 경감은 취임할 때 약속을 했는데 자기 명예를 걸고 전면 재조사를 해서 꼭 크리스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준 거야. 1996년 수사 당시에 수집한 증거와 증언들을 다시 싹 살펴보기 시작했지. 수사는 또 무려 8년이나 이어졌지만 진척이 없더라고. 이완 경감은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유명 팟캐스트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 2019년 9월 30일 팟캐스트를 통해서 크리스틴 스마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가 소개됐고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과 또 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면서 혹시 사건 당일 목격자의 중요성을 막 얘기해주기도 했었어. 방송은 1200만에 넘게 다운로드 됐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돼. 그렇게 크리스틴 사건의 재조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거야. 그리고 2020년 2월 제보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제보자는 자기가 폴 아버지 집 근처에 살고 있다면서 2월 4일 밤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거야. 그는 폴과 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까지 총 4명이 집 밖 계단 그 아래의 가판 부분에 밤새 무슨 공사를 또 하더래.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4사람이 크리스틴의 유해를 옮겼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 2021년 3월 이완 경감은 폴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하게 돼.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찾았지. 수색 과정에서 목격자 증언에 따라서 계단 그 가판 아래를 살펴보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판 아래 흙을 수집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되는 줄 알아? 시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엄청나게 발견된 거야. 하지만 크리스틴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꽤 도움되는 증거 찾은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집을 레이더로 이렇게 찍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가판 아래에 무언가 묻혀있던 흔적도 발견된 거야. 그 말은 거기에 묻혀있던 게 시신이 맞다는 거잖아. 뭔가 묻혀있던 흔적이 있는데 그 흙에서 나온 게 시신 성분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경찰들은 폴의 컴퓨터도 포렌식 해봤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야. 여성들을 촬영한 성관계 영상들인데 수십 장의 사진들도 같이 발견됐어. 근데 그 피해자가 최소 10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여. 폴 방에서는 그때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약물들도 발견됐었고 성폭행 정황들이 확인된 거야. 아니, 얘는 크리스틴 사건이 아니었어도 그냥 완전 범죄자인 거지.
2021년 4월 13일, 마침내 폴과 그의 아버지가 크리스틴 실종과 연관된 걸로 판단돼서 체포돼. 폴은 끝까지 무죄에 주장하더라고. 그의 변호사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집 어디에도 크리스틴의 DNA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단에 그녀가 묻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지. 그러나 검사 측은 폴에게 강간 또는 강간 미수 과정에서 저지른 1급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어. 폴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에 크리스틴이 반항하자 살인한 걸로 주장한 거지. 끔찍한 살인과 여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폴이 사이코패스 살인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을 간청했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검찰의 손에 들어줬어. 무수한 심증과 부진했던 수사 와중에 발견하게 된 물증들도 도움이 됐던 거지.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27년이 지난 2023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폴은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어. 그래도 속 시원한 결말 같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들과 함께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그의 아버지는 무죄를 판결받게 돼. 아무래도 그 증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현재 폴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야. 안타깝게도 크리스틴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유족들은 사랑하는 딸을 기리며 크리스틴 스마트 장학금을 통해서 여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 또한 그녀의 이름을 딴 캠퍼스 보안법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립대학들이 학생 실종 같은 각종 범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경찰이랑 소통하고 수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기도 했었고,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실종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으며 25년간 그 고통에서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겪었던 이 끔찍한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고, 캠퍼스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늦장 수사로 27년 만에 해결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